안녕하십니까, 조인트입니다. 이민자의 나라로 가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 이민자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뭔가 이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언어, 한국어라든지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여서 나라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민자의 나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이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현실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마을회관으로 임대료 장사를 한다, 불법 체류자에게 불법 임대를 한다. 자, 이런 현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 마을회관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불법 임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마을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예, 시골에서 뭐 일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을회관을, 이 현실인 거죠, 현실. 예, 마을회관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에게 불법 임대를 해주는 이러한 사태까지 가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네, 고려인 신분을 위조해서 재외 동포 비자 장사를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신분 위조를 하는 거예요. 네, 신분 위조를 해가지고 유학생으로 또는 이렇게 재외 동포로 결혼 또는 뭐 환자, 여행 뭐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오징어 순대도 외국인 손맛, 유학생 없으면 지방은 전멸한다.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호객, 조리, 서빙, 설거지, 포장, 계산 다 하는 유학생들. 결국에는 일하면서 이 지방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유학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다 망쳐놨어요. 정치권 놈들이 다 망쳐놔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희망은 뭐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자살률 문제도 해결 안 될 거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신분 계급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지방은 소멸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민자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민자의 나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이 정체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뭐 저 어르신들을 해외 이민 가게 하자, 또 뭐 여학생들은 1년 먼저 입학하게 하자, 뭐 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작자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통해서 이 한국에 계속 유입을 시키게 하자, 이런 지금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포, 재외 동포청이라든지 이민청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정체성을 함유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조종당하고 먹히는 그런 것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베트남 영사가 뒷돈 받고 비자 장사하다 덜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생하자 하면서 서로 그냥 우리 함께 살자 하면서 건들질 않고 있는 거죠. 제가 2015년, 16년도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건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거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거 변하지 않죠. 네, 더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네, 외국인의 비자 장사한 법무부 직원 구속, 돈 받고 비자갱신,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성인경제 붕괴, 그리고 외국인 투기 세력들이 장악,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장악해 가고 있죠.
그 한국인들은 상속세, 증여세, 뭐 자동차세, 재산세, 말도 안 되는 이중 삼중 이러한 세금 구조 속에서 한국을 떠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 들어와라 그러고 비자 장사하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윤리의식 내팽개친 의사들의 비자 장사.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외국인 환자들을 받는 거예요. 가짜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비자 장사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 유럽 대신 아시아 가자 눈 돌린 외국인들 이민자 천국이 된 이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도 이 외국인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외국인 비율이 5% 넘긴 나라 한국형 이민정책 서둘러야 한다. 이제 한국도 이제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어갔다. 이러면 이제 다민족, 다문화, 그리고 다인종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우리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과거에 뭐 고구려라든지 또는 뭐 당군 조선이라든지 배달국이라든지 연방국 형태로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연방제 형태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하지만 그 나라의 정체성은 있었죠. 정체성은 있었어요. 뭐 당군이라든지 배달국, 환웅이라든지 홍익인간이라든지 이 정체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체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은 이민 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외국인 인력은 16만 명 한국에 오는데 불법 체류 43만. 이거 대책이 없어요. 지금 한국은. 네,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해서 혈세 줄줄 세는 행정 편의주의. 네, 이것도 이용해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이 다 썩어버린 거죠. 저 혼자 1,400명 어떻게 잡아요? 불법 체류자 단속 인원 확 늘린다.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는 늘어나고 이제 단속 인원 늘리려면 국민 세금만 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요양보호사 취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 비자 준다. 이것도 이게 지금 뒷북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요양보호사들, 간병인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 아세안 국가에 가보니까 이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아주 그 농사 짓는 그런 시골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시골에도 이제 대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 그 대학에다가 그 영어반을 만들었더라고요. 영어반을 만들어가지고 뭐 만학도들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20대, 30대, 뭐 심지어는 40대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참 이 시골에도 영어 공부를 하나 이제 물어보니까 캐나다, 독일, 일본 이런 데서 이렇게 와서 뽑아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는데 일본 사장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뽑아갑니다. 네, 이런 구조예요. 독일도 수시로 와서 뽑아가요. 그리고 뭐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마찬가지 수시로 와서 뽑아갑니다. 한국은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병인 문제도 아주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빨리 저 아세안 지역의 시골까지 우리도 한국어 교실을 열고 거기서 바로 병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국어 능력이 된다. 한국의 한국어 역사 문화를 공부한 사람들을 채용해가는 시스템이 돼야지, 외국인 유학생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뭐 3년, 4년 공부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간병인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나이가 30대, 40대 이런 분들을 한국어를 가르쳐가지고 바로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서 바로 채용해 갈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해외랑 연계해 주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아주 뒷북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 부모도 계절 근로 가능하게 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부모가 이 계절 근로를 하면서 이탈을 방지하게 만드는 거죠. 네, 5년 취업하면 가족까지 영주권을 준다. 유학생 600명 특적인다. 가족까지 영주권을 준다. 가족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역사 문화 이것을 검증 안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이 함유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원룸 침입해 현금 훔친 베트남인 구속, 계속되는 외국인 범죄. 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 잔고증명 위조, 불법 대출, 마약 투약, 베트남인 구속 해가지고 이런 범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이민자의 나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한국어, 한국의 역사, 문화를 강조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시켜야 돼요. 캐나다는 심지어는 유치원 유학생들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유학생들을 뽑아가서 부모를 취업을 시켜요. 부모를 취업이 되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 학비를 무료로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관련해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영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또 이민 국가니까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어 강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뭐 고등학생 유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지금도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학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한국은 이제 뭐 고등학생 유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캐나다처럼 유치원 유학까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민자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되겠다. 이 정치권 놈들이 나라를 다 망쳐놨죠. 황금 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신분 계급 질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한국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에 한국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의 나라가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민자의 나라가 될 거다. 역사는 그걸 기록하게 될 거예요. 한국의 이 매국노 놈들, 그리고 이 탐가돌이 놈들, 그리고 이 간신배 놈들이 이 한국을 다 말아먹어서 한국이 결국에는 아주 혼란스러운 이민자의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